적인 두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자 저도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떤 효도를 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쉬면서 어머니 말동무 해드린 것밖에 없잖아. 내가 매일 오후 5시 되면 저녁 준비해서 과일까지 다 깎아내와. 효도는 당신이 한다고 하고 고생은 왜 내가 하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해. 나도 내 부모는 내가 효도할 테니까. 난 분명히 말했다.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사생활 존중도 안 해주고 이렇게 오시면 나 분명 나가겠다고. 남편과 대판 싸우고 그 후에 바뀐 게 없자 정말 며칠을 직장 구하러 나간다는 핑계로 저녁부터 밤까지 나가서 배회하다가 들어왔어요. 당시엔 밤에 문 여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불 꺼진 거리를 추적추적 걷다가 들어오는 게 전부였죠.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오늘도 너 나가서 엄마한테 오시란 말 못해서 내가 애들 데리고 동생네 집에 가서 먹고 왔어. 도대체가 애들 엄마라는 여자가 밤마다 싸돌아다니고 잘하는 짓이다 라며 핀잔을 주는데 내가 니네 집 사람들 식모냐? 그럴 거면 월급이라도 줘. 매일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이러는 거야? 하고 서랍에서 돈 정리한 내역을 가져와 던지며 보여줬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렇게 제 잘못으로만 말하더니 제가 세부 내역과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 지출 내역 비교해서 보여주니 할 말이 더 없는지 시어머니께는 말씀 못 드리고 시누이에게 좋게 사정 말하고 방문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턴 잘 안 오더라고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남편도 지출 내역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암튼 그 후로는 매일 오던 시댁 식구들이 안 오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아이들과 대화 시간도 잘 못 가질 만큼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씻기고 재워야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 말로는 맨날 엄마는 인상 찌푸리고 있어서 화가 나 보였는데 요즘은 평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힘든 걸 아이들에게 티를 냈나 봐요. 그렇게 지낸 지 얼마 후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상의했을 땐 오랜만에 한식당 예약해서 다 같이 갔다 올까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시더니 내 생일밥 어디서 먹니? 밖에 상황도 이런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좀 불안하지 않아? 애들도 내시고 난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차라리 그 돈으로 재료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뭐하러 밖에서 돈을 써? 어머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무슨 소리를 전달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고 저렇게 한번 나가서 먹으면 못해도 50은 나올 텐데 그걸 누가 내겠나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그랬죠. 그러실래요? 한식당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외식하는 거 싫으시면 집에서 먹죠 뭐. 그럼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그럼 내 생일날 내가 음식하란 소리냐? 뭐 그런 황당한 소리라는 거니? 그럼 됐다. 안 할란다. 어차피 내 생일날이 앞으로 뭐 얼마나 남았다고. 다 늙어서 의미도 없지 뭐. 그럼 그냥 나중에 내 장례식 때나 모여라. 그땐 나는 음식 못할 테니 수고스럽겠지만 잘 부탁하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니, 제가 도우면서 같이 만들면 되죠. 어머니 생신인데 저희가 가야죠.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난 네 음식이 참 맛있더라. 네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손도 빨라서 뚝딱 잘 만드니까 그냥 너 편하게 니네 집에서 하자. 원래 모였던 곳에서 모이는 게 서로 다 익숙하고 편하지 않겠어? 나가서 먹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요즘 시기에 불안하고
여러모로 싫다 그러시더군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와서 한숨이 내쉬어지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생신은 챙겨드려야지 싶어서 저희 집에서 챙겨드리기로 하고 가족들이 다시 뭉쳤어요. 눈치는 애저녁에 밥 말아먹은 남편은 신나서 희죽거리며 이게 얼마 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수다 떠는 거냐면서 그동안 이런 북적거림이 너무 그리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립지 않았는데 저 빼고 다들 그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오랜만에 모였던 게 다들 너무 좋았는지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생일 핑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생일이 다음 달이었는데 미리 땡겨서 하자면서 남편 생일 모임이라고 모이고 그 다음엔 신우 생일이 음력으로 다음 주인데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자며 모이자길래 아가씨 생일 원래 양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 3달이나 남았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올해부턴 음력으로 하고 양력으로 다 하려고요 라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워낙 돈독하고 모이는 걸 좋아하고 행복해 하니까 저도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해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그 시기에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겸사겸사 저렇게 좋아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해벌쭉 남편이 웃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깐 그러자 하고 덮어놨죠. 근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고맙고 소중하고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단념하고 지낸 어느 날 설거지를 다 하고 뒤돌아 거실 쪽을 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거실에 모여 앉아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기애애하면서 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마치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고 식물일 뿐인 건가 싶기만 한 게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신우이 생일상도 그래요. 제가 양보를 하면 신우도 뭔가 해주는 게 맞잖아요. 날짜까지 바꿔서 하는 거 나도 이해해줬고 다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니까 그렇게 우리 공간을 내어준 건데 신우는 자기 생일이라며 본인 먹고 싶은 음식을 나에게 메시지로 보내길래 속이 뒤집어져서 남편에게 뭐라고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생일이라는 핑계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건데 그렇게 하기 귀찮고 싫으면 하지 말거라. 내 자식이는 내가 가서 손수 차려주마 하시길래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신우이 생일날 재료 사가지고 오셔서 한다는 말이 어제 장 보면서 물건들 다 허리를 삐끗해서 오래 못 쓰겠다면서 재료는 사왔으니까 대충 데워서만 주라고 하시는데 결국 신우이 생일상도 제가 주방에서 해야 했죠. 신우이 생일이 지나가니 이젠 신우가 지 남편 생일까지 여기서 챙기고 그땐 그래도 신우 남편이 족발이면 이것저것 시켜왔길래 그나마 나았지만 저희 큰애 생일날 신우네 애들 생일도 함께 해버리자면서 원래는 우리 아이랑 오붓하게 파티하려고 했는데 그날도 와서 난리를 쳐놓는 겁니다. 무슨 건수만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신우이 남편, 신우 애들까지 3달 동안 생일상을 5번 차렸네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집안에서 허군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해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이제 생일이든 뭐든 집에 오기만 해보라고 다 뒤집어버리고 끝이다 선언했더니 제가 너무 화를 내서 그런지 남편이 시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턴 저녁 먹으러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달 뒤 제 생일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집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너 생일 아니냐? 식사는 어디서 할 거야? 하고 물어보시길래 어머니 그날만큼은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굶으려고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가지고 가라면서 케이스 상자도 벗겨져 롤케이크 한 줄만 딸랑 비닐에 쌓여있는 걸 대충 종이백에 넣어주시더니 너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준비했다. 하나는 작은 애가 먹어버려서 그래도 2개 들어있어 다행이더라. 요즘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 그런지 롤케이크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아껴 먹어라 하면서 웃으시는데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롤케이크 뭉뚱한 걸 손에 쥐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뭔가 싶고 그냥 저쪽 비둘기들에게 뿌려버릴까 싶다가도 밀가루값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애들이나 줘야겠다 싶어 가져왔어요. 그래도 제 생일만큼은 1년 중 하루만큼은 부엌에서 벗어나고자 음식 안 하겠다 선포하니 더 이상 말씀은 없으시길래 제 뜻을 아셨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일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분명 1년 내내 음식해다 바치는데 오늘만큼은 주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따 저녁에 시켜 먹든 나가 먹든 하자고 했어요. 남편을 알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저도 부업하다가 저녁에 뭐 먹을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 전부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1층 현관입구에서 만났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벙 쪄서 가만히 서 있자 신우이가 언니 생일상 차린다 해서 다 같이 축하해주러 왔죠 하면서 생글생글 눈웃음을 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허탈하게 웃다가 근데 아가씨 내가 내 생일날 왜 내 생일상을 차려요? 하니까 신우이가 눈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 언니 누가 언니한테 언니 생일상 차리라고 했어요? 내가 차려주려고 왔죠? 그동안 저희 다 생일상 언니가 차려줘서 고마워서 오늘은 내가 차려줄게요. 언니한테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 오늘은 그냥 앉아있어요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더라고요. 근데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는 애가 음식 재료 하나 안 사오고 빈손으로 와놓고 음식 차려주겠다면서 냉장고 문 열자마자 뭐가 어딨냐면서 묻는데 너무 기가 차서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시어머니가 보던 말던 아이들이 보던 말던 열받아서 말했어요. 다들 내 생일이라고 와놓고 선물은커녕 생일 케이크 하나 없네요 하니까 어머님이 아니 어제 롤케이크 주지 않았냐? 그걸로 생일 케이크 하면 되지. 너 요즘 밀가루 값이 얼마나 올랐고 케이크 값이 얼만 주나 알아? 어제 준 거 어디 갔어? 어머니 롤케이크에 누가 생일초를 꼽아요. 그것도 상자도 없이 덩그러니 주신 거 보니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2개 들은 것 중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다들 생일할 땐 생크림 케이크 큰 걸로 매번 사와 놓고 저는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 롤케이크 주시고선 그걸로 생일 케이크 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로 대접받아야겠어요? 내가 당신들 식모예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땐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남편이 한참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눈치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롤케이크에도 생일초 꼽아. 잘 꼽혀. 크림이 겉에 발라졌냐 안에 발라졌냐 그 차이 아니겠어? 아니면 내가 나가서 하나 사오던가. 당신 그렇게 아끼는 거 좋아하니까 롤케이크로 하자 생각했지.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롤케이크 가져다가 휴지통에 던져버리면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 끝났어. 다들 돌아가시고 앞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적추적 걷기 시작했죠. 생일날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들리고 4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철학 맞은 꼴인가 싶어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앉아있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게 되어 외식업이 조금씩 살고 있다면서 사장님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랬더니 분식집 사장님께서 다시 가게 열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생각났어. 장사 너무 안 될 때도 자기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잖아. 나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옆에서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해. 그리고 생일 축하하고 요즘은 케이크도 메시지로 보내더라.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내가 보낸 거 빵집에 가져가면 케이크로 바꿔준다니까 꼭 바꿔서 먹고 그거 보내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니깐. 아무튼 일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줘 라고 하는데 메시지로 온 뽀얀 생크림 케이크 사진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참을 전화기 붙잡고 울었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대접을 그렇게 정성 들여 밥에다 바친 가족들한테 못 받아본 걸 밖에서 받는구나. 가족에게는 언제나 당연했던 내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이었구나. 나도 필요한 존재였구나 싶어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 시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받으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죠. 그동안 나는 당신 집에서 식모나 다름없었어. 당신 식구들은 나에게 며느리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 다 누려놓고 나를 이용했고 당신마저 내 손을 통해 효도했었던 거고 나는 더 이상 평생 이런 당신 식구들에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살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느니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과 헤어질 거야. 그러니 이혼해줘. 뭐 이혼? 이혼이 네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애들은? 그래, 이혼해달라 하면 해줄게. 그런데 애들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절대 양육권은 못 넘겨. 저는 그럼 재판까지 가자고 하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 진행했어요. 그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재산 분할로 남편과는 헤어지게 됐고요. 새로 시작한 식당은 점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집을 처분하고 시누이네랑 같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양육권은 남편이 절대 못 넘긴다고 고집부려서 결국 가지고 갔는데 시누이네 들어가서 그 좁은 집에 시누이 부부, 시어머니, 시누이 아이들, 남편의 저희 아이들까지 모두 살기는 무리라서 결국 당분간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아이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아예 양육권 넘기라고 했고요. 결국엔 남편도 지금으로서는 따로 집을 구할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데리고 왔고 양육비도 매달 받고 있어요. 아이들도 고모 집에서는 고모 눈치 보이고 할머니와 아빠는 맨날 싸운다면서 엄마랑 사는 게 더 좋고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아빠한테 보내고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 곁에 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도 아이들 언제든지 가게 오라고 하라 하셨고 저는 가게 근처에 집을 구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저를 보러 가게 오도록 해서 힘든 건 없었어요. 남편은 그토록 가족끼리 돈독하게 지내는 행복에 살았는데 그 작은 집에서 어순도순 매일 파티라도 벌일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면서 정말 숨도 못 쉬겠다고. 엄마는 매일 오빠한테 이혼한 걸로 윽박 지르고 있다고 하고 오빠는 매일 밤 남편과 술 마시는데 자기 남편 지방간이 있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오빠 때문에 오히려 술이 더 늘었다면서
다시는 집에 안 갈 테니 오빠랑 재결합하고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며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사니 너무 안 맞고 애들 방도 없고 너무 힘들다 하는데 이제 와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네 오빠니 네가 잘 데리고 살라고 하고 끊었네요. 앞으로도 그 집 사람들은 제 인생에 들어오는 일 없을 거라서요. 지금처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